안녕하세요. 오늘의 MLB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다저스 경기가 지금 막 끝났는데요. 이 국내 최고의 다저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영 기록원 모시고 다저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맞으시죠? 뭐 전문가까지도 아니고요. 자칭한 적도 없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지금 컷쇼의 등판이 끝나고 오늘 경기가 막 7대 3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컷쇼의 경기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 경기보다 그 고무적인 것은 역시 홈런을 맞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전과 비슷한 게 항상 초반에 괜찮다가 이닝이 거듭될수록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부터. 근데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이어져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컷쇼답지 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컷쇼가 아직까지 무실점 피칭이 없잖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 나오나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컷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 두 가지는 하나는 슬라이더 제구가 역시 예술이다. 이 슬라이더 가지고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다만 이 류현진 선수와 비교해 봤을 때 구종의 레퍼토리가 상당히 좀 단순하고 단조롭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커브가 헛스윙을 많이 유도를 못 해줬어요. 그렇죠. 오늘 커브가 제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게 빠지는 공은 좀 스트라이크 존에서 많이 빠졌고 떨어지는 공도 좀 일찍 떨어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타자들의 배트를 좀 유인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가고 그게 처음 상대 두 번째 턴까지는 맞아 떨어지는데 세 번째 되다 보니까 컷쇼가 우타자 몸쪽으로 완벽하게 제구가 된 공조차 이 타자들이 받아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타자들이 아무리 컷쇼가 빠른 공과 슬라이더의 조합이 좋다고 해도 세 번이나 보게 되면은 그게 눈에 익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컷쇼가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컷쇼가 새로운 구종을 장착하기에는 아직 이제 나이도 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슬라이더와 빠른 공의 제구를 좀 더 이상 가다듬을 것도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정상급이죠. 근데 더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커브를 좀 더 최근에 커리어 초창기 때보다 커브 비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커브 비율도 다시 한번 좀 늘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컷슈 선수가 앞서 뭐 중계 중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하이 패스트볼을 던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하이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커브를 던지면 그게 높낮이 차이 때문에 그렇죠. 타자들에게 더 네. 눈높이를 현혹시킬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빠른 볼이 낮게만 들어가니까 그게 낮은 패스트볼과 낮은 슬라이더는 궁합이 맞지만 그쵸. 하이 패스트볼과 커브의 궁합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커브가 최근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고 네. 저는 또 하나는 컷슈가 결국 체인지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장착을 하려고 류현진 선수에게도 물어보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면 이쯤 되면은 체인지업은 앞으로도 컷슈가 마스터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커브와 슬라이더 중간 형태의 공 혹은 커브를 조금 더 뭐 스파이크 커브 형태로 던진다거나 말씀드린 대로 커브와 슬라이더의 중간 형태 슬러브 같은 공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구종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구속이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도 하이 페스트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도 90마일짜리 하이 페스트볼과 맞아요.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을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이 페스트볼을 던지는 게 컷쇼가 앞으로 커리어를 이어감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컷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로 옆에서 류현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구속도 비슷해졌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구속 차이가 그래도 2, 3마일 헝크셔츠는 넘게 났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올해 기록으로 보면요. 류현진 선수가 포심이 평균 90.5고 컷쇼가 90.0이에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컷쇼보다 구속이 더 빠릅니다. 그래도 컷쇼는 구속이 떨어졌음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펠릭스 에란데스라든지 시시 사바시아 같은 경우도 구속이 떨어졌을 때 초반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킹 펠릭스도 그렇고 역시 그게 또 클래스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컷쇼를 오늘 보면서 좀 짠했던 게 뭐냐면 로버츠 감독이 치료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예전 컷쇼 같으면은 아마 남는다라고 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예 컷쇼 이 로버츠 감독이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6점 차에 아무리 주자가 2명이어도
예전 같았으면 로버츠 감독이 올라올 엄두도 안 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커쇼가 어떻게 보면 올해는 뭔가 달라진 자신을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커쇼가 결국은 끝까지 다저스의 레전드로 다저스에서 은퇴를 하고 명예전당 갈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려면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커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한 게 뭐냐면 만약에 본인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팀 내에 없다면은 또 부담감이 상당히 클 텐데 그렇죠. 지금 류현진 선수가 1선발 역할을 워낙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본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아까 경기 전에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커쇼가 지금 다저스 선발진 중에 가장 못 던지는 투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부담감을 다른 커쇼가 정말 못 던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정말 잘 던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커쇼가 좀 부담감을 덜고 에이스라는 좀 그런 무게감을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벨린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벨린저는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네, 세 번의 벨린저가 출루.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판타지에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네. 선수인데 올 시즌에 정말 무결점입니다. 네. 이게 결국 벨린저는 뭐 여러 가지 관심사도 모으지만 아직까지도 타율이 4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끝난 현재 타율이 4할 4리 출루율이 4할 8푼 7리거든요. 그 1941년 테드 윌리엄스가 4할 6리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 4할 타자가 이 테드 윌리엄스인데 4할 칠 수 있을까요? 뭐 지금처럼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뭐 예전 과거에 토니 그윈 타격 기계 토니 그윈도 3할 9푼 4리였나 거기서 네. 멈췄거든요. 1994년이었죠. 네, 그때 뭐 파업이 있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도 페이스를 꾸준히 시즌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4할 타자가 나오기를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사실은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에 다른 프로에서 김선우 의원하고 벨린저와 옐리치 MVP 경쟁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겠냐? 저도 그렇고 김선우 의원도 그렇고 이 벨린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와일드하잖아요. 그렇죠. 옐리치는 좀 네. 부드럽고 그래서 옐리치 쪽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벨린저를 보면은 마음가짐 자체도 달라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젊음 그게 그렇죠. 벨린저에게 정말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벨린저가 타격 폼이 굉장히 와일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을 굉장히 잘 골라치고 있고요. 그 정확도도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그 일단은 보이는 그 와일드함에 감춰진 그 섬세함이 있는 그렇죠. 선수라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페이스면은 MVP는 벨린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에 비해서 그런 거친 부분도 상당히 줄었고, 그러니까 저는 4할 타율이 나오려면 결국은 두 가지가 그 전제가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높은 이 라인 드라이브 비율. 그렇죠. 이거는 벨린저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가 4할과 3할 9푼을 결정져 주는 게 결국은 내안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벨린저가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4할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저 내셔널리그에서 아마 내한테가 가장 많은 선수일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기록을 찾아본 걸 보니까 이 9개. 그러니까 내셔널리그에서 맥닐이 가장 많네요. 맥닐이 13개, 세구라가 10개, 그다음에 벨린저가 9개인데 사실 거포가 이렇게 그렇죠. 내안타가 많다라는 건 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타율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그 타격 코치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시즌 전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확실하게 투아웃 이전에는 자기 스윙을 가져가면서 약간 좀 큰 거를 노린다면 투 스트라이크 이후가 되면은 좀 맞추는데 약간 주력하면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타율이 잘 떨어지지 않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율이 2할 1리였던 게 올해 3할 3푼까지 늘어난 비결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벨린저 선수가 집이 애리조나인데 네. 겨울 동안에 계속 LA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타격 코치하고 상의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겨울에 굉장히 많이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격 폼도 보면은 전보다 더 꼿꼿이 세우고 앞발도 조금 열고 전에는 이제 방망이를 흔들던 거를 거의 움직임을 없앴더라고요. 사실 벨린저가 신인 시절에 타격 폼을 보면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작년에 약간 좀 굽혀 있었는데 그쵸. 그게 네.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좋은 시절로 지금 딱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타격을 하니까 더 성적이 좋은 것 같고 확실히 그 와일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벨린저가 젊기 때문이 아닌가. 아,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깨 탈구가 일어나고 그쵸. 그렇게 네. 빨리 복귀하는 거 보세요. 젊은 게 역시 좋은 음. 겁니다. 뭐 이영 기록원은 그렇다면은 이 MVP 경쟁에서는 옐리치보다는 벨린저 쪽으로 손을 그렇습니다.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벨린저의 다재다능함이라는 게 수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벨린저가 이 DRS에서 10위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전 포지션 1위더라고요. 뭐 벨린저가 수비를 계속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운동신경 때문인지 수비에서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더라고요. 아, 여기에 오늘 결정적인 외야 어시스트는 버듀고. 사실 버듀고가 이렇게 중견수 수비를 잘할 줄 알았으면은 다저스가 폴락을 잡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뭐 벨린저는 그리고 또 버두고가 안 나오더라도 중견수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예. 그래서 이런 다저스가 지난 수년 한 3년간에 걸쳐서 지금의 로스터와 벤치 구성을 정말 유틸리티 맨들로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들로 이렇게 꽉 채워놓다 보니까 정말 아메리칸 리그 원정 경기를 가면은 다른 내셔널리그 팀들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명타자 누구 쓸까? 오히려 다저스는 물 만난 고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도입할지는 모르지만 지명타자 도입을 하면은 뭔가 다저스와 다른 팀들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확실히 벤치 자원이 약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내셔널리그가 그동안 인터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와의 네. 경기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그쵸. 많았는데 다저스는 확실히 벤치 더가웃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 지명타자가 있는 곳으로 가더라도 큰 차이 없이 공격력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많이 이르긴 하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올해 월드 시리즈 매치업 네. 저는 예전부터 다저스가 올해 우승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네네. 아, 지금 분위기 봐서는 휴스턴 대 다저스 리턴 매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휴스턴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다저스에 비하면 약간 선발진의 무게감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 타선이 지금 너무 완벽하게 어. 잘 들어가고 있고 이게 2017년 타선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더 강해요? 네, 지금 알투베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아, 그 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맞아요. 브랜틀리도 잘하고 있고 네. 거기에 혹시나 누가 또 빠지게 되면 지금 마이너에 있는 요르단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마이너를 누구예요? 진짜 폭격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포지션이. 외야수인데 외야수. 1루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구리엘 자리도 맡을 수 있겠고. 네, 그렇죠. 지금 뭐 외야가 그쵸. 브랜틀리, 그 레딕, 어. 스프링어 다 잘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리스닉도 잘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외야는 좀 포화 상태긴 한데 그 선수는 지금 언제라도 빅리그에 올라올 수 있는 선수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선발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불펜 원펀치가 아. 너무 좋아서 네. 라이언 프레스리와 이 로베르토 오스나. 그렇죠. 오스나는 가정폭력 이후에 더 멘탈이 네. 강해진 것 같아요. 진짜 뻔뻔해졌어요. 네, 네. 그 법정의 주머니에 손 꽂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토론토 그 원정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도 굉장히 약간 좀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마무리는 네. 그래야 잘하는 것 맞아요. 같아.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브랜틀리가 타선에 돌아오면서 뭔가 이 휴스턴 타선이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치리노스 같은 포수가 정말 2017년에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메리스닉이 그때는 거의 그냥 수비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방망이가 좋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다시 만난다면 홈 어드밴티지 때문에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휴스턴과 다저스 중에 누가 메이저리그 승률 1위를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도 홈 경기 승률이 다저스, 미네소타, 휴스턴이 탑3일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김영준 기자님이 말씀한 대로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저스가 7대3으로 템파베이를 꺾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간단한 오늘 네. 페드로 바이스 선수의 부상도 좀 있었죠. 페드로 바이스 선수가 윌리 아다메스의 103마일 타구를 다리에 맞고 그 교체가 됐는데 다행히 그냥 멍든 수준이라고만 하고요. 뭐 부러지거나 천문다행이네요. 그 뼈 쪽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요. 이 스캇 알렉산더는 승계주자 상황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 땅볼이 그 김영준 기자가 중계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볼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스캇 알렉산더나 딜런 플로로나 두 투수 모두 싱커볼 투수잖아요.
그 두 투수가 다 승계주자 실점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기- 그렇게 따지면은 로버츠 감독이 승계 주자가 많을 때 이 파워 피처 유형 삼진과 팝업이 많은 바에즈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이게 네, 저희가 지금 대본도 없이 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자, 오늘 다저스 경기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저스 선발 투수가 누구죠? 내일 선발은 리치 힐이고요. 그 템파베이는 오프너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리치 힐도 지난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최지만 선수가 또 3번으로 선발 출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컷쇼 상대로 아쉬웠어요. 안타를 치거나 좀 타구질이 좋은 타구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내일은 과연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좀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자, 저희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끝나고 오늘의 다저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날 때 안녕이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